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그 대응 방안 및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두 번째,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단계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사안 처리 5단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고 보호조치 및 교원 치유지원센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연 2,500여 건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진행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하고 있지만 다시 증가 추세이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중학교가 53%의 치매 발생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 35%, 초등학교 9.5% 순입니다. 다음은 치매 유형 및 대상별 현황입니다. 치매 유형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모욕, 명예훼손 치매가 5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상해 폭행이 10.5%,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순이었습니다. 치매 유형별 대상은 학생에 의한 상해 폭행이 11%, 성폭력 범죄가 3.1% 등 위중한 치매 사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 도입 영향으로 수업 영상을 편집 유포하는 등 새로운 치매 유형이 발생했고 치매 주체는 학생이 92.4%로 대부분이고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예방 단계, 대응 단계, 조치 지원 단계로 주요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방 단계에서는 교직원,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대응 단계에서는 학교에서의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역할에 대하여 이해합니다. 조치 단계에서는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알아보고 지원 단계에서 교원 치유센터의 운영과 법률적 지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는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법 제2편 제25장의 상해와 폭행죄, 제30장 협박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세 번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의 7,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입니다.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에 규정된 제25장의 상해와 폭행의 죄에는 제257조 상해 및 존속 상해, 제258조 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59조 상해치사, 제260조 폭행, 존속 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등이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머리,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맞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 증상을 일으켜 현기, 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 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협박의 죄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비친고죄로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협박과 존속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 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또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입니다. 다음은 모욕죄입니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 평가절하, 왜곡시킬 만한 추상적인 가치 판단을 공연히 하는 것으로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해 공연히 도둑놈, 죽일놈, 바람둥이, 배신자, 첩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심한 욕설은 따지고 보면 공연성을 갖는 경우 대부분 모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과자에게 공개적으로 전과자라고 욕하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은 반드시 욕설, 격렬한 비난, 저주 등과 같이 언어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동, 제스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장애자를 지목해 장애자의 흉내를 내는 것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뼈아픈 실수를 언어나 행동으로 흉내내어 보이는 것도 공연히 하게 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다음은 제42장 손괴의 죄입니다. 손괴란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은닉해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소위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이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을 고의로 죽인다든지 자기 집 갑오로 내려오던 도자기를 고의로 깨뜨렸다든가 자기 집 정원수를 고의로 베어버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